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새해 들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행동에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고 미국 정부는 이번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단기간 내 이처럼 많은 미사일 발사를 본 적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은 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this is increasingly concerning. There haven't been that many periods, I think, in recent time where we have seen so many launches from the DPRK. And for us, it is just another reminder of the need for the DPRK and all the parties engaged to engage themselves in diplomatic talks.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엔은 관련국들이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단기적으로는 긴장 완화를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들 간의 17일 전화 협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가진 3자 전화협의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우려의 입장을 표했으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 미국은 계속 열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로 무력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과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의 중진 마이크 터너 하원 의원은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강행한 이딴 미사일 시험은 하와이와 미국 서부, 심지어 동부에도 직접적인 위협임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을 예정인 터너 의원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추구하는 능력과 그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극초음속 기술에도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마저 압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터너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이 아니었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나 미사일 역량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은 물론 중국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는 미국을 인질로 잡는다면서 미국 본토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하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선택권은 확실히 낮아진다면서 북한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최대 압박 정책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해거티 의원은 지난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과 러시아가 바이든 행정부를 계속 괴롭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을 감지하고 이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도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스튜어트 의원은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와 중국의 호전성 증대,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대담함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복원됐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장거리 폭격기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미국 해군의 핵전략 잠수함이 미국령 괌에 기항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오하이오급 핵전략 잠수함 USS 네바다호가 인도태평양 지역 괌의 아르파 항구에 정박했다며 사진과 함께 기항 사실을 공개하고 USS 네바다호가 탐지 불가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USS 네바다호의 이번 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호 의지와 미국과 영내 동맹국 간 협력 강화, 준비 태세, 영내 안정에 대한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통상 작전 지역이 극비로 취급되는 핵전략 잠수함의 위치와 사진을 미국 군 당국이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영내 중국과 북한 등 적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압도적인 전력차를 과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향상을 위한 3대 전략 문서를 올해 안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일본 정기국회 개회식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미사일 기술의 상당한 진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도전과 같은 현실을 주시하면서 영토와 영해, 영공을 비롯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국가 안보 전략과 방위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등 3대 전략 문서를 연내 개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1일 미일 화상 정상회담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 외교안보의 핵심 축인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영내 평화와 번영,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동맹체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하와이 호놀룰루 펀치볼 국립묘지에 신원 미상으로 붙여있는 한국전 전사자 유해에 대한 대규모 신원 확인 프로젝트의 4단계 작업을 오는 4월에 착수합니다. DPAA의 한국전 참전용사 신원 확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베로니카 키스 박사는 지난 14일 VOA에 7단계로 구성된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의 3단계 작업이 지난해 8월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당국의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유전자 감식 기법 도입으로 최근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오는 4월에 시작되는 4단계는 대구와 부산 인근에서 발견된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뒤 유해 복원 불가 판정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신원 미상으로 펀치볼에 묻혀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들을 발굴해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그동안 펀치볼에 묻힌 867명의 유해 가운데 501구를 발굴해 이 가운데 158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